오래간만에 보시나요? 요걸 어떻게 해요? 예, 싹 거두십시오. 아이에게 부둥어 가는 동안 부부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없어져요. 왜? 부모 정체성 가지라니까 자꾸 부모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부모는 알고 보면 부부거든요.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살아요. 제 강의는 유아들의 그림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글씨나 또 제가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확실하게 아이들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한테는 그림으로 그리라면 애들이 그림을 왜 저렇게 못 그릴까요? 오히려 유치원하고 초등 저학년까지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근데 저는 그림을 심리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스토리텔러. 그림에서 스토리가 아이들한테 막 나와요. 유아들은 어휘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림으로 그려서 말하라고 하면은요, 너무 표현을 잘합니다.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엄마, 아빠가 말 안 해도 다 보이죠? 엄마, 아빠가 웃으면서 차 마시면서 얘기 나눠요. 그래서 행복해요. 아니, 엄마, 아빠가 차 마시면서 웃으면서 얘기 나누는데 왜 지가 행복하냐고요. 우리 유아들은요, 자기중심적 애들이에요. 자기한테 사탕 사주고 자기한테 아이스크림 사주고 자기 장난감 사주면 행복하지만 행복한 그림 그리라고 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7살 아이도 엄마 아빠가 저렇게 웃고 있으면 자기도 좋다잖아요. 제 말 거짓말 아니지요? 그렇죠?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가 행복합니다. 행복한 집 아이는요, 다른 애 안 때려요. 여러분 행복한데 누구 때리고 싶어요? 네, 행복한 아이는요, 남의 물건도 함부로 안 뺏어요. 이렇게 말해요. 나랑 같이 놀자. 나 이거 한 개 빌려도 돼? 왜? 행복한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삶이 팍팍하면 어때요? 괜히 여기저기 들이받고 싶잖아요. 괜히 싸우고 싶고 말도 거칠게 나오고. 그치요? 여러분 여유가 있으려면 행복한 장면을 많이 봐야 되는데 애들한테 여유가 뭐겠어요? 돈이겠어요? 우리 집은 넓어. 70평 아파트야. 우리 집 북유럽산 가구가 있어. 우리 집 응접 세트는 굉장히 좋아. 아이들은 상관없습니다. 거기 누가 계시면 돼요? 웃고 계신 엄마 아빠가 계시면 돼요. 여보 자기야 이것 좀 먹어봐요. 맛있는데? 이런 부모 있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장면 연출하면 돼요. 그렇죠? 애들이 말해줬습니다. 부모님 먼저 행복하세요. 근데 유치원 애들만 우리 말 들어서는 안 돼요. 중고등학생들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들 먼저 행복하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자기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거칠게 세게. 부모님 먼저 행복하고 자기들 얘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있죠. 여전히 부모 해바라기예요. 부모님이 괜찮으면 우리 모두 좋잖아요. 이따 마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번 해보세요. 엄마, 아버지랑 요즘도 좋아? 이렇게도 한번 물어보시고요. 엄마, 길 걸을 때 아버지 손 꼭 잡고 다니세요. 라고도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은 결국은 사회 구성의 기초잖아요. 이렇게 가정이 다 행복하면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훨씬 줄어듭니다. 저는 이 교육을 소명감을 갖고 해요. 왜? 부모님이 애 잘 키우면요. 죄가 좋아요. 어떻게 좋은지 말씀드릴까요? 잘 자란 아이들이 아름다운 청년이 되고요. 저는 점점점 늙어가겠지요. 어느 날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손에는 쇼핑백을 들여다고 가정할게요. 건장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제가 쳤는지 그 친구가 쳤는지 뭘 툭 해갖고 제 쇼핑백이 툭 떨어졌습니다. 아마 제 실수 같아요. 아이고 주섬주섬 찾으려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워드릴게요.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나는 이런 청년들하고 살고 싶어요. 그냥 떨어졌는데 저 툭 보면서 뭐야 할머니 제대로 좀 보고 가지. 난 이런 청년들보다는 앞에 청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집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제가 그 청년들 다 키우겠어요? 누가 키워요? 제 강의 들으시는 엄마 아빠들이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면 부부가 행복하면 애들이 잘 크고 아이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청년이 돼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밤길도 정말 걱정 안 하고 다니고요. 요즘 감정 조절 안 돼서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욱해가지고 선한 청년이었던 30대가 막 발길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흔하게 보아야 하는 그러한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행복하면 아이가 잘 크고, 아이가 잘 크면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제가 기여를 한다고 이렇게 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잘 키우시는 것만으로 국가에 공헌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 네. 아이들이 바라는 부모님이 지금은 꽃이 안 놓여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하나 다른 아이가 그린 것도 보여줄 건데 그때 한번 보십시오. 애들이 공통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대화 나누는 걸 좋아할까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대화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해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모 TV에서 밥상머리 교육 특강했는데 모여 앉아야 돼요. 가족은 자꾸 모여야 돼. 뿔뿔이 흩어지면 안 돼요. 모여야 되는데 애들도 엄마 아빠 둘이 모인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현장의 얘기를 부모님한테 들려주는 게 너무 신나요. 왜? 집안에서 내 아이는 알지만 집 밖에서 우리 아이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우리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귀담아서 정말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거 잘 귀 기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겁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아이들도 세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6년 전의 그림이라면 지금 현재 아이들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뭐 보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그룹 토의한 거 보여주는 건데요. 엄마 아빠가 좋아 보일 때를 쓴 겁니다. 꽤 글씨 잘 씁니다. 사이 좋을 때. 와, 조금 아까 보여줬던 그림은요. 작년에 받은 거예요. 올해가 지금 이제 2월 됐잖아요. 작년 몇 개월 전에 받은 그림이고 이거 보세요. 6년 전에 받은 거. 사이 좋을 때. 먼저 먹을 거 줄 때 누구한테? 자기한테 말고 엄마 아빠 서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줄 때 엄마 아빠가 안는데 자기들이 왜 좋으니? 좋은 거예요. 히히 하면 좋은 거예요. 왜 아이들한테 여러분 요 정도 웃음도 못 주세요? 아이들이 좋다는데 엄마 아빠 잘 살면. 그쵸? 그리고 행복한 아이는 공부도 잘해요. 진짜 공부도 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산책 나가서 손잡고 가실 때. 자, 지금 이렇게 여러분 옆에 분 손잡으셔도 좋고요. 내 손 잡아도 좋습니다. 손 좀 이렇게 잡아보세요. 손 이렇게. 내 남편, 내 아내 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잡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스킨십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이거 의학적으로도 좋아요. 근데 이 스킨십은 정서적으로 최고입니다. 의학적으로 이제 신체적인 걸 더 많이 차지하겠지만 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좋으냐면 교감. 아이에게 다닐 때도 꼭 손잡고 다니세요. 잡아 끌지는 마시고요. 엄마 따라와. 이러면 이거는 이제는 폭력이야. 손 딱 잡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 담으면 돼요. 여보, 고마워. 늘 손잡고 다니세요. 그리고 특히 아이가 있다. 꼭 손잡으세요. 엄마 아빠 손잡는 걸 애들은 우리 엄마 사이 최고, 우리 아빠 사이 최고 이렇게 봅니다. 그거 왜 못 해주세요? 손 잡으세요. 근데 처음엔 그냥 덤덤하게 잡는데 좀 아까 제가 가르쳐 드린 거 있잖아요. 여보, 고마워. 나 왜 뭉클하죠? 이런 뭉클한 마음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냥 덤덤하게 잡지 마시고요. 이 손 언제까지 잡을 것 같아요? 이 사람. 그쵸? 손 꼭 잡으시고 아무리 좋아도 맨날 안고 다닐 수는 없잖아. 길 걸으면서도. 그쵸? 근데 가장 간편하고 좋은 스킨십이 손잡고 가는 겁니다. 요즘은 꽤 많이 보여요. 특히 노부부들 손잡고 다니시는데 예전에 상상도 못했어요. 그쵸? 요즘은요, 와,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이런 특강에서도 많이 나와서 아마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손들 꼭 잡으시는데 그냥 대충 잡은 거 다 보여. 어떻게 잡아요? 자, 저랑 따라요. 여보, 고마워. 맞아요. 저렇게. 여보, 고마워. 요 마음이 손끝으로 전달될 겁니다. 그렇게 잡고 다니세요. 아셨죠? 우리 앤 다 컸었는데 뭘 엄마 아빠 영향 받겠어? 받아요. 제가 또 단답식으로 여쭤볼까요? 친정엄마 아버지 손잡고 다니는 게 좋아요. 저기 한 사람 앞서고 저 한 사람 뒤서가 그렇게 가는 게 좋아요. 남남처럼. 1번. 그쵸? 첫 번째. 그게 얼마나 좋은 풍경이면 나이, 불문지, 고하를 막론하고 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해주십시오. 요거는 최신작입니다. 아까 걔들은 이미 6학년 거의 됐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제가 여기 포인터를 딱 집어드릴게요. 뭐예요? 손 잡았어요. 아직 어려서 손가락이 안 나왔어. 그림에는. 근데 어떡하든 주먹이라도 꼭 잡아놨잖아요. 산책하면서 손잡고 갈 때 조그맣까
우리 몇 년 전에 아이들도 그렇게 적었는데 어쩌면 이럴까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서로 먹을 거 준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럴 때 좋다 그랬죠. 어머, 놀라워라. 엄마가, 이게 철자법이 좀 좀 틀려요. 아직 애기들이라. 엄마가 아빠한테 맛있는 깍두기 먹여줘.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아, 내가 먹을게.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맛있다. 자기가 먹여주니까 진짜 맛있네. 이렇게. 무언가 화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뭐랬어요? 사랑? 표현 아꼈다 뭐하냐 그랬잖아요. 많이 표현해 주십시오. 그럼 옆에서 밥 먹는 애가 좋아갖고 그게 다 뭐가 되겠어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밥 먹는 아이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싸워야지 그러겠어요? 내가 누구 왕따시켜야지? 안 그럽니다. 내가 욕 한마디 더 해야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남한테 공격적으로 안 해요. 왜 공격합니까? 내가 좋은데. 그쵸?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불만족일 때 남한테 계속 공격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의 그림이 또 한 가지 비법을 얘기해 주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내게 절대 남자 여자 차별 발언 아니에요. 이 그림이 뭐냐면 아빠가 이만해. 옆에 글씨 안 보이죠? 여기 엄마야, 조그만 사람이. 희한하죠?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엄마하고 영향이 커가지고 엄마가 좀 커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누군가가 엄마 아빠 좀 그려볼래? 라고 했을 때 이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빠는요, 엄마가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면 애들한테 존재감이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 그럼 아빠 존재감 키워서 뭐 하게요? 엄마가 편해요. 요즘 아빠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빠 육아. 제가 아빠 육아 전문가이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거 뭐 있죠? 아빠 어디가? 그거 막 캐릭터 분석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검색해보면 그 분석한 거 얘기 나올 텐데 그때만 해도 아빠에 대한 육아가 별로 그냥 그다지 않았는데 요즘 어때요? 프렌디가 뭐야? 친구 같은 아빠. 플레디는 놀아주는 아빠. 막 이런 신조어도 생겼고 슈퍼데디 이런 말도 생겼고요. 굉장합니다. 아빠 육아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한테 아빠라는 존재를 올려주면 우리 아이 사춘기, 지금 우리 아이 사춘기 지낸 엄마 아빠 계신 것 같아요. 사춘기 때 진짜 누가 필요해요? 아빠 필요해요. 맞습니다. 아빠 필요해요. 왜? 특히 아들인 경우에는 키가 이만해져요. 가만히 엄마를 보니까 조그만 여자야. 귀엽고. 엄마가 뭐라고 할 때 그때는 네 엄마 사랑해요. 막 엄마 사랑해. 응 사랑해 하던 애가 오늘 딱 보면서 네? 막 이러면서 이상해지고요. 엄마가 이놈 자식이 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엄마 왜 이러세요? 하고 손목 탁 잡죠. 그럼 한편 또 흐뭇해요. 아이고 다 컸구나. 흐뭇하면서도 엄마 말이 제대로 전달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구조 요청하는 사람 누구? 아빠. 여보 얘 좀 어떻게 해봐. 어떻게 해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어준 엄마 있죠? 어떻게 해요? 아빠 평소에 무시하고 애만 이뻐해. 제가 부모 교육에서 어떤 어머니가 강의 후기에서 한 거 얘기 들려드릴게요. 에피소드. 저 강의 끝나고 나와서 강의 소감 말하면 그때부터 자기들끼리 운다? 나 강의할 때는 안 울다가요. 그러니까 서로 감동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인상 깊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삼겹살 일화예요. 아들이 중학생인데 삼겹살 좋아한대요. 다른 고기는 안 먹는데 한 근 반을 먹는답니다. 근데 2근을 샀대요. 2근 가만히 있어봐. 좀 희한하죠? 최소한 아들, 엄마, 아빠 3명인데 2근이래. 그럼 근반은 아들 거야. 그럼 반근은 엄마 먹으려고. 그날따라 아빠가 이제 좀 늦게 오셨나 봐요. 근데 아들이 물었답니다. 뭘 물어서 엄마, 아빠 거는?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 잘 먹고 다니셔. 걱정하지 말고 너 먹어. 그리고 엄마랑 아이랑 엄마는 반근, 아들은 한 근 반. 근데 아들이 실컷 먹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대목에서 엄마도 울었어요. 사실 웃기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엄마 나 장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나 장가 가면 이럴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장가 가면 자기도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대가 더 흘러서 저는 더 찬밥 취급일 걸 아니냐고 그랬을 때 엄마가 근데 그때부터 무슨 회한이 탁 쳤냐면
이야, 그동안 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했지? 항상 그랬대요. 아빠,